12장 대학, 가항, 대학이란 무엇인가의 2항 8조목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8조목이란 공부의 진행 과정 8단계를 말한다. 주자가 8조목으로 대학의 책에 그리고 나눴기 때문에 일단 8조목이라고 하고 풀이를 했어요. 1. 경물, 2. 취지, 3. 성의, 4. 정심, 5. 수신, 6. 재가, 7. 치국, 8. 평천하. 1998년 초봄 무렵 필자가 천문을 열고 상천과 통하여 성통의 경지에 이르렀던 바로 그 직후였다. 어느 날 문득 대학책이 뇌리에 떠올랐다. 서울의 홍은동이었는데 마침 그곳에 대학책이 있어서 서두에 고본대학 원문을 읽었는데 막힘없이 술술 익히더니 마지막에 딱 하나가 나왔다. 치지였다. 이를 지자에 지극할 지자, 지극함에 이른다, 다다른다, 그 뜻이에요. 원래 치지는 제가 남은 건 그거였는데 경무치지에서도 쓴 치지는 이를 지자, 알 지자, 그 지지가 아닌 이를 지자, 지극할 지자, 치지였다. 공자님께서는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까지만 말씀하셨고 없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 생각이 나서 읽으니까 가르치면 그 생각이 왜 떠올라 갑자기 뭐 되니까 그 발급하는 과정이 하나예요. 생각이 나서 읽은 거예요. 쫙 펼쳤더니 맨 앞에 그 한문으로만 된 한 페이지가 있었어. 고본대학이랑 묶었더라고. 고본대학하고 글자도 그렇게 어려운 글자 없었어요. 한 번에 쫙 읽었어. 치지 하나만 딱 남더라고. 알 진짜 치지가 아니고 지극할 진짜 치지에만 남더라고. 그로부터 얼마간 지난 뒤였다. 계룡산 연정원 수련장 공무스승님 탄신일 행사에 참가하려고 공부자들이 단체로 봉고차를 타고 경부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는데 문득 그 치지가 떠올라 관장님께 여쭈었다. 대학을 봤는데 치지 하나 남던데요? 제가 여기 따로 이를 치자, 지극할 치자, 치지라고 안 하고 우리 말로만 치지라고 했죠? 대학을 봤는데 치지 하나 남던데요? 이러고 말한 거예요. 제가 대학을 봤더니 그거 하나 남길래 당시 가장 많이 되어 계셨었어요, 공부가. 그랬더니 그려 이러고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려. 보통이라면 그게 무슨 소리야 다시 말해봐라고 되물어야 정상일 것이다. 거두절미 너무나 생뚱맞은 질문인 까닭이다. 그럼에도 관장님은 상계와 같은 필자의 뜻을 다 알아들으시고 대답하셨다. 뭐? 경물 치지 없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쫙 읽었더니 마지막 치지 하나 남았잖아. 쫙 다 읽고 성의정이 수신체가 지금 평천하만이 진짜 각 앞에 그건 필요 없는 거고 경물 치지는. 그리고 치지도 그 치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때 지극할 지자 이른다는 이를 치자 지극할 지자 그 치지가 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자라고 그 한자가 그렇단 말은 안 했지 제가. 그냥 치지라고 했지. 보통 사람 생각하면 경물 치지 했으니까 그 치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그거다 더 소리 안 했는데도 바로 알아들으신다고. 그래, 그려 하는 순간에도, 제가 말로 설명드릴 수 없는데 그 뜻을 받아요. 그 그려라는 뜻에 이제, 그려, 그러고 말하셨는데,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정말 짧은 답변이었지만, 간장님으로서는 질문의 뜻에 다 답변하셨고, 필자로서도 듣고자 하는 답을 다 들었기에 더 질문할 것이 없었다. 왜 이렇게 돼요? 뜻을 들어요. 말을 안 듣고. 과장님도 제가 그 말한,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삼강용, 그렇게 되는 거. 머릿속에 그 뜻이 있는 거야, 나는 말할 때. 왜? 내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책에 쓴 이 내용이 머릿속에 그대로 있다고. 읽으면서 바로 그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뜻을 내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야. 나중에 제가 더 알게 되는데, 나중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뜻을 다 알아듣고, 그러라고 다 대답을 하셨다고. 근데 저는 그랬다는 것도 또 알아들었어, 제가. 말은 그려뿐인데. 본질을 꿰뜨는 필자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까닭이다. 제가 틀리지 않았던 걸 확인했죠? 그렇다는 거를 내가 이제, 그렇던데요? 했더니, 그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그려란 말에 여기 풀어놨잖아. 다른 공부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어리둥절했다. 도무지 대화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탓이다. 그렇죠? 성뚱한 사람끼리 대화는 대개 이와 같다. 말을 듣지 않고 뜻을 듣기에 그와 같을 수 있는 것이다. 관장님은 필자보다 9살 연상으로 성명은 김정배이신데 태권도 관장이셔서 후배 공부자들은 관장님이라고 불렀다. 복무 스승님께서 귀천하신 그날까지 늘 옆에서 부필하시던 봉선, 바틀봉자, 먼저 선자, 니꼬로 바틀봉자, 신선선자. 발음이 같죠? 같은 말이에요. 뜻도 그래요. 봉선으로 90년대 초반에 이미 공부가 필자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계셨었는데 스승님께서만 그 사실을 아시고 계셨고 다른 공부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공부가 되어야 상대가 공부 얼마나 됐는지도 알아. 저보다 훨씬 많이 되었다는 걸 그냥 알을 수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얼마 더 된지는 몰라. 저보다 많이 된 건 알겠고. 내가 모르는 소리, 더 깊은 소리 뜻이 있으니까. 그래요. 필자도 성통 이후에야 진면목을 조금 알게 되었다. 성통 이후에야 그 진면목을 알게 되었었다. 제2부 제6장 천에서 논했듯이 관장님의 말씀이 언상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고뇌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고뇌의 깨달음에 대한 계단이 되는 등 이런저런 수많은 말씀이 필자의 공부에 지대한 역할로 성공의 밑거름이었다. 필자에게는 거의 스승님의 준하는 대사형이셨다. 예, 대사형이셨어요. 공식적인 대사형이셨던 거예요. 봉숙에도 말씀하셨죠. 봉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봉선이 선비예요. 선비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또 따뜻하게 풀이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비족 그러죠. 거기에는 이제 조선 할 때 그 신선할 선자 그 선에 비장할 때 비자 있어요. 예비하고 뭐 그런 뜻인데 그 비자 붙여 선비족이라고 한문에 쓰더라고. 근데 한자 없었을 때 그냥 그 말로 썼어. 그러니까 한자 굳이 안 따져도 돼. 근데 어쨌든 그게 제가 일부러 여기서 풀이를 했는데 신선선자 비장할 때 예비할 그 말이야. 봉선이 선비야. 선비의 대표지. 봉선은 신선을 보좌하는 대표고 같은 말이야. 신선 옆에서 제자지. 배우잖아. 대성인 옆에서 배우잖아. 공부법을. 신선 대성인을 뜻하고. 제자로서 배웠죠. 봉수승이 그거였고. 공부 그만큼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당시에는. 진즉에 저는 직접 못 듣고 제 쌍둥이 통해서 들은 말인데 문화인들이 묻었어. 우리나라에 공부 많이 되신 분이 계실까요?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봉수 스님이 흑상도에 진인이 한 분 계시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 쌍둥이한테 들은 거예요. 진인이 정옥의 이상 좌성지제거든요. 6개 과정을 나가는 분이야. 그러니까 약 6개라고 해. 사실은 그렇게 높여서 그런데 정으로 말하면 이제 정 5개 이상이 진이냐. 성인은 아니시겠지만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지. 관장님이라고 찝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관장님 고향이 흑산도예요. 관장님 두고 한 얘기죠. 그리고 당시에 봉수님 밑에서 다른 데들 몰라서 못 알아본 거야 아무도. 당시는 초기 간 사람 한 명 있었어. 그 사람은 초기에 계속 수십 년 그냥 묶여 있었고 그랬습니다. 혼자 정오개 셨다고 5개 이상 6개 가량 가고 계신 거겠지. 그래서 많이 하셨던 거야. 제가 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말 들은 그런 거 있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쌍둥이니까 공부가 되고서는 쌍둥이는 또 다른 나라랑 거의 같아요. 우리 쌍둥이는 특히 가깝고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그랬었거든. 나도 공부 시작은 이제 쌍둥이 말을 듣고 쌍둥이한테도 교육받고 또 직접 찾아도 뵙고 집에 만수하년 하셨어요. 당시에는 뭐 가자마자 찾아뵙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대종교 총정교로 계셔가지고 회사 다니면서도 가끔 가서 찾아뵀었어요. 제자였던 거지. 어쨌든 문화인인 거니까 자주는 못 뵀어요 저는. 근데 쌍둥이한테도 그 얘기를 했죠. 대학 봤더니 이러고 하나 남자. 이거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렇더라. 뭐 정희천 정명도 그분이 편차가 뒤바뀌고 빠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자가 나중에 새로 고쳐놓 이런 것도 그 당시는 몰랐고 나중에 하는 거고 그냥 알겠는 거지. 그 두 개는 필요 없는 거더라. 이러고 원래 6개다. 성의정 유수지가 지금 6개가 맞다. 그리고 뒤에 치지 알지자 치지 말고 지극할 지자 치지가 하나 남는다. 이런 얘기를 취했어. 대뜸 이제 모르니까 하는 소리가 그게 어딨냐 경물 치지 어쩌고 저쩌고 두 말도 안 했어요. 딱 그냥 제가 말한 본의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 자기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고 세상이 알고 있는 대로 모르면 좀 듣거나 해야 될 텐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가. 그랬는데 이제 그 그리워하시는데도 이 그리워하는 그 속에 한탄까지는 아니고 공부제가 그동안 너무 없어서 공부 안 돼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 그런 거 하고 안타까움.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그러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거부터 내가 알아봐서 얘기가 해줄 만한 거 하나 나온 거 아니야. 제가 그 뒤로 질문 여러 번 했어요. 곤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곤 그랬었는데 그냥 모르겠는 거야. 나중에 이제 곤 깨달았는데 하늘천 하늘건 보면서 원상을 3개 갈 때 원상 보면서 했는데 그래서 건을 좀 알겠는데 곤은 너무 모르겠을 때 물어봤었죠. 곤이 뭔가. 그랬더니 땅에서 싹이 이렇게 이러고 올라오잖아. 그게 곤이야 이러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당신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제 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 다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랬어요. 곤군이 기자가 더 높아요.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다고. 공부 많이 가신 걸 알았으니까. 나중에 제가 재차 입사해서 2006년에 입사했는데 2007년인가에 농사를 좀 하다가 그것도 해. 공부 과정이야. 텃밭 있어서 그 텃밭 그냥 가서 좀 했는데 고구마 심어서 얻어 쓰는 집 밭을 관리해 줘야 되는 게 있었어요. 세금 맞는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거 심고서 했는데 푹 하다가 공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입병 들어갔다 와서 했어요.
오, 그 말씀 딱 생각, 그냥 한 방에 다 알아. 그 속에 뜻이 뒤에 들어있었네? 당신 못 알아들은 거지. 그 당시 깨달으면서 알아들었어요. 그 입정 한참 갔다 와서. 입정 2달 들어갔다 나온 뒤에야, 그게.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다니면서 공부하던 것도 관두고 그해 겨울에 바로 그냥 입산을 해가지고 그 뒤로 꼬박 13년을 하면서 했고, 그 뒤로 더 다녔어요. 그러다 내려왔고, 그 뒤로 몇 년도 계속 했는데 공부는. 그래, 그런 뜻이 있는 거야. 제가 말한 것도 한 방에 다 알아들으셨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쌍둥이는 말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어딨냐고 어때요 경물치죠 어쩌고 이러고 얘기하잖아.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제가 그런 취지도 그렇단 말 설명 안 했는데 다 알아들으시고 대답을 그렇게 한다고. 그 당시에 성통되고 나서 막 이제 그런 거거든요. 뜻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 성통하고 나서 뜻을 알아들어. 그다음부터는 사람 마음도 익히고 성통하고 나서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성통되기 전에 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싹이 이렇게 올라 그거 그때는 성통 못했을 때야. 1년쯤 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막 원상 하늘천 하늘건 원상 보고 정삼계 했을 때야 그때가. 그래서 정상이 된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알은 거지. 그런 건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 성통하고 나서도 그때도 못 알아듣는 거네. 그때도 곤 그 얘기는 못 알아들었어. 더 높아. 성통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만 알았지, 곤이 그랬다는 뜻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뜻을 이런 건 알아들었어. 곤에 대한, 곤이 뭔지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 이렇게 손가락으로 싹이 땅에서 이러고 꿈틀거리며 이러고 올라오잖아. 그게 곤이야. 한마디인데 그 안에 곤의 뜻이 다 들었다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 알았던 걸, 그게 그 뜻이었다는 걸 알았어. 예? 그랬어요. 그랬는데 2달 기준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고 들은 게 없는데 상처의 기운을 받고 와서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 사실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목이 물린 데가 무지하게 많더라고. 내 정신이 멈춰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었던 거지. 아시는 분이 산행 다녀오다가 날 불러가지고 그때 깬 거예요. 본인이 그거였다는 거 그 순간 알았어. 깨달아서 확 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그전에는 몰랐는데 어떻게 그 순간 알아. 가서 알은 거지. 이미 뜻을 다 봤어. 가서 이미 알은 거를 알았다는 사실을 자각한 거야. 그런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워. 곤이 됐다는 건 그랬어요. 근데 뜻이 이랬다는 건 알아들었어요. 성통하고 나서는. 성통하기 전에 견성했을 때는 못 알아듣고, 삼정상계 견성하고서 못 알아듣고. 제가 한 뜻도 바로 알아들으셔. 머리 뜻을 읽는다니까, 말이 아니라. 제가 말해도 알지자 치지가 아니란 말을 안 했잖아, 내가. 그리고 앞에 삼강령 이렇다는 소리도 안 했고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이 내용을. 그 내용을 다 알아들으셨다고. 그리고 나도 다 알아듣셨다는 걸 알았고, 끄려 한마디에 다 알아들으셨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 속에 안타까운 여러 가지 그런 설명하기 어려운 쭉 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거 있는데, 어지간, 말하기 어려운,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알아듣는다고. 자기 머릿속에 생각한 걸 다 알아들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참나 깨닫고 이제 오도송 했을 때 2009년 12월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누가 오도송 했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말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이 먼저 시간 어딘가에서 얘기했어. 예. 오도송 안 했는데 가짜 오도송 만들었고 왜 그랬고 그런 상황까지 누구랑 그랬고 그 사람이 머리에 떠올린 걸 제가 다 알아서 한순간에 알아다 그냥. 본인보다 더 잘 알아. 자기는 왜 그랬는지 모르고 난 그 일까지 다 한다고 또 밝아. 그런 게 있습니다. 절대 못 속여요. 그때는 물론 제가 공부가 더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럽니다. 자꾸 나갈수록 더 그렇게 돼. 그로부터 10년 후 필자가 계룡산으로 잽자 2차 입산하고 98년이었고 2006년에 입산해 10년은 아니고 만 8년이었네요. 만 8년을 사회에서 굴렀어요. 시계에 의해서. 직장도 제대로 직장 아니고 몇 개월 막 이런 회사 들어갔다가 왜 짧게 뽑는 거 있어. 어떤 몇 개월씩. 그런 데도 가고 막 바닥 용역도 하고 뭐 바닥 일들 훑고 다녔어요. 일본 유학 갈 때 이제 밑에 동생이 데려와가지고 걔는 거기서 일본 여장교에서 계속 살았는데 코베 대지진 있고 하면서 그 일을 뭘 하던 걸 관두고 페인트 업 쪽에 어떻게 연관돼가지고 그 페인트 오야지를 했어. 제가 사장한 사람들이고 돈 잘 벌었어요 그때. 아버지 가시고서는 아버지가 이제 직원들 월급을 주셨어. 개인 돈으로. 이사장이 이제 월급 안 주니까 2달치 월급을 중고등학교 함께 있는 학교라 교사도 많고 했는데 아버지 교장으로 계셨는데 그 교직원 월급을 2달치를 줬는데 그게 이제 어기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갚는다고 동생 일하는 데 거기 간 거야. 환율이 그때 6배인가 차이가 났어요 당시. 그래서 돈 벌러 간 거죠. 3년 하고 왔습니다. 페인트 일을 했어요. 이것도 해서 손가락이 여기에도 휘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었죠. 오른쪽으로 얘가. 예, 페인트 이렇게 잡아서 이게 직업병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뭘 해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합니다만 바닥을 굴렀어요. 여러 군데. 친구가 이제 합방공장을 했는데 오래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가져가지고 물려받은 거 했는데 거기 일 없어갖고 모닝엘이라고 식품회사인데 거기도 한 3개월 고생하고 길게 식도 안 해. 택시도 뭐 짧게 2번 했고 한 3개월 하더라고. 택시는 특히 안 받았고 합방공장 그것도 학생들이 3D 업종이에요. 안 풀리더라고. 일본에 유학하고 왔으니까
일본어 강사를 해달라고 주한 애도 있고 해. 갔는데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묘하게 안 됐고 안 풀리는 거예요. 바닥일을 전전하고 다녀서. 근데 경험하기 잘했다고 생각해. 밑바닥 사람들의 삶을 많이 배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며 다녔어요. 그렇게 한 8년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입산을 한 거야. 그러고서는 입산했을 때는 글 쓰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나마 노가다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게, 제 쌍둥이가 글 만화 스토리 작가였는데, 무협 작가였다가 만화 스토리 작가였는데, 저도 이제 일본 가기 전에는 군대 제대하고 한의대를 갈까 해서 다시 공부했었어요. 그랬는데 유학을 결심해서 가서 거기서 벌어 살 수 있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도 있고 해서 무협소설이 고등학교 때부터 봤었는데, 지대하고서는 전지가 한번 봤는데 시 작가 모집하고 있더라고. 근데 저희가 시도 쓰고 이제 철학했었어요. 개통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고뇌를 좀 했었던 사람이라 문장력도 좀 있었어요. 소양이 있고. 작가 생활을 1년 하다가 전 바로 이제 유학 갔고, 쌍둥이는 문장이 좋으니까 4대 초랑이 하는 중에 꼽힌 사람이, 문장력은 좀 모자른 거야. 스토리력은 좋은데 당시 가피를 자꾸 해. 스토리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주면 그걸 문장으로 살려내는 거야. 줄거리만 내가 주면 표현이고 이런 거로 문장 분위기나 이런 걸 살려내는 거지. 데이트 쳤어요. 그 전에 사마다리가 스토리 작가, 공군이 작가 한다고 했는데 못 쓰고 있으니까 문장력 좋으니까 같이 붙여갖고 히트를 쳤거든. 최고로 잘 나갔어. 사마다리 공군이가 판매 부수가. 그게 있고 하니까, 문장 좋고 하니까 둘이 합쳐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최고 기록을 경신했어요. 판매 부수를 11,몇00부가 엄청 많이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최고로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무협이 사양화되면서 쌍둥이는 철학과 다니면 이제 가능하니까 작가는. 그로부터 10년 후 핏자가 계룡산으로 재차 입산하고 2년쯤 지난 2008년이었다. 텃밭에서 풀을 뽑다가 곤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뒤였는데, 전에 없이 이상하게 관장님 생각이 나면서 배려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다. 당신은 생계를 위하여 글 쓰던 것마저 포기하고 공부에만 전념하던 때여서 경제적으로 지극히 궁핍하여 교통비가 없어서 가지 못하다가 몇 달 뒤에야 무리해서 서울로 뵈러 갔다. 홍은동에 혹시 계셨어요? 그런데 하필 지방에 가서 부재 중이었고, 그래도 기다려 뵙고 그랬더니 언제 돌아오실지 기약도 없다는 것이었다. 찾아뵐 교통비도 없어요. 다른 누구한테, 후배한테 갖다 냈는데 양평에 다닐 돈이 없었어. 진짜로 없었어. 그때는. 그것도 무리해서 간 거였어요. 자꾸 생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왔는데, 며칠 뒤 돌아오신 연락이 왔어. 돌아가셨다고. 며칠 뒤에. 근데 그 후배한테서 갔다가 돌아오신 당일날 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찾아뵈러 갔으면 안 돌아가셨을 때 뵀었던 건데, 그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은. 관장님이 나 가르치는 역할도 좀 있었고, 내가 어느 단계에 오니까 같이 대가 돼서 가셨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근데 당일 밤에 귀찮아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더는 물을 데가 없어졌음을 자각하여, 제가 말한 거 알아듣고 대답해 준 유일한 분이셨어요. 더 먼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음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중이다.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그때라도 가서 뵐 걸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이 되셨었는데 혼자, 저는 그게 한참 더 죄나 공부가 된 거잖아요. 혼자 그냥 그렇게 많이 혼자 가고 계셨었다고. 그런, 다들 공부도 안 돼갖고 그러고 있는 게 얘기할 상대도 없고 답답하셨다고. 그런 그리워하는데 그 감정이 탁 다 있는 거야. 대학 나올 상대가 아무도 없는 거야. 저는 또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이면임이라고 성공하신 분, 펀사모라고 제가 출판했던 그 사이트, 거기 출판작가 뭐 들어갔더니 복순과 대화를 하는데 공부자가 얘기를 하더라고. 얼굴 진짜 못 뵀어요. 뇌종양으로 미국으로 수사를 가신다고 예약 잡혀 있었고, 아파트 사업을 2군데서 했는데 제자가 다 관리하고 했더라고. 수제자를 만나봤어요. 그분은 못 뵙고. 핸드폰도 뇌 영향 간다고 제자가 뺏어 갖고 그랬다 소리 하더라고. 사업은 크게 하셔가지고 또 여유가 좀 많이 있으셨더라고. 지금도 뵙고 싶은데 연락처를 제가 있던 핸드폰 없애고 어쩌고 20년을 쓰고 막 공부에 매진했어요, 거의. 그랬더니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뵙고 싶은데, 연세가 20살 많으니까 좀 연세 많으신데 88세신데 뵙고 싶은데 뵐 수가 없네요. 예.